자, 과제를 제대로 지금 해온 분이 적기 때문에 복습도 다시 합니다. 자, 좀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며 조동사라는 문법의 의미 자체가 뭘까요? 동사를 도와주는 애인데 be, have, do는 뭘 도와준대? 자, 문법적 역할을 도와준다. 자, 저번에는 얘기 안 했던 거 그럼.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줄 때 문법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밑에 의미를 도와준대요. functional auxiliary verbs 있긴데 무시하시고 modal verb인데 자, modal auxiliary verbs 말의 방식을 바꿔준다고요. 자, must, should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어떤 말의 방식인 거야? 뭐를 부과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can 이러면 능력을 부과할 때가 있겠죠? 근데 will 그럴 거다, will, would를 확신, 확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럴 거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고 이따 웬만한 애들은 다 추측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냥 말의 모드를 바꾼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쉽게 공부해서 뭐를 보태준다? 의미를 보태준다 라고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방식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modal auxiliary verbs라는 조동사가 있고 functional auxiliary verb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법과 의미를 더해준다. 저번 영상에 이 얘기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입시 영어 감 맞출 생각으로 공부할 때 be, do, have 가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be, do, have.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인다라고 분석할 때 그건 무슨 문법이야? 자,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책에도 이미 나와 있네. 무슨 시제? 진행 시제가 있고 무슨 문법? 수동태. 진행 시제의 기본 형태가 뭐죠? 비동사의 동사 ing가 현재 분사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수동태 기본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표현하는데 VED를 맞춰주고 얘는 무슨 분사? 과거 분사. 그러면 둘이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진행 시제냐 수동태냐를 물어보면 무슨 문법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결국? 둘이 물어보면 둘의 차이는? 그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래.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형태는 당연히 다른데 좋은 대답이었고요. 시험 문제로 나왔어. 진행 시제가 틀렸대. 왜 틀렸을까? 둘이를 따지라 그랬으니까 be 플러스 ing가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이해를 못하나? be 플러스 ing가 틀리고 be 플러스 pp여야 된다면 무슨 문법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능동수동태를 물어봤네. 그쵸?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듣고 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써놨죠? 그죠? 진행 시제와 수동태일 때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무슨 문법으로 풀으라고? 능동수동. 멍청이처럼 앵무새처럼 떠들기만 하지 말고 같이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요. 진행 시제랑 능동수동태랑은 서로 다른 문법인 겁니다. 당연히. 시제끼리 묻는 게 아니고 태끼리 묻는 게 아니었잖아. 현재 진행 시제와 수동태를 물어볼 때는 무슨 문법 차이로 풀어라? 능동수동태구나. 진행 시제는 당연히 무슨 태야? 능동태. 능동태와 수동태로 풀면 되는구나. 됐나요? 시제랑 태는 다른 개념이니까 시제는 시제끼리 풀거나 태는 능동수동태끼리만 푸는 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적어주시고요. 적어주는 것만 적지 말고 좀 스스로 설명을 받아 적으세요. 시키는 것만 떠먹는 멍청이로 사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죠.
5월도 절반 넘어갔고 이만큼 놀았으면 좀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예령이도 좀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계속 안 해오는 것 같아요. 기존 인원들도 지금 반에 반도 안 혼낸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많이 혼나던 친구들은 자, 안 혼내고 혼자 지랄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을 바꿔 물어볼까? 시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였죠? 시제 자체로 떠들어봐. 시제 관련해서 시조부 미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언제는 무슨 시제를 쓰면 안 된다? 정확한 과거 시점이 나올 때는 뭘 쓰면 안 된다?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된다. 다음 시제 일치 예외 이런 게 중요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처음 듣는 인물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책 2번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기존 인원들은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시조부 미현이 뭐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현재형으로 쓰고 아까 읊어줬네. 정확한 뭐가 있을 때? 과거 시점 표현이 있을 때 뭘 쓰면 안 된다? 시제 일치 예외. 주절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도 그에 따라 맞춰야 되지만 언제는 예외다? 가정법도 나름 예외인데 현재 시제는 언제를 의미한다? 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얘기해도 늘 그렇다면 무조건 무슨 시제로 쓴다? 이게 정확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시제 단원 배웠던 거 다시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로 추가 과제가 나갈 때 앞에 배웠던 개념들 다시 설명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쌤이 학원쌤이 알아서 수업해주는 경우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고 공부량이 많을 수가 없는데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본인이 이거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딱딱딱 맞춤형으로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지 모르겠고요. 좀 공부 자체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헛소리라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까 반도 잔소리를 했는데 하루 한두 시간 공부를 더 한다. 아까 이제 주말인데 수업 온다 뭐 수고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팽팽 노는 애들보다 주말에 하루에 주말마다 한 4-5시간만 공부해도 주중에 한두 시간 더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 어느 정도 더 하면 대충 한 달에 50시간 정도 더 공부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50시간 시험 대비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하니까 시험 대비 4달 빼고 그럼 남은 8달 동안 400시간의 공부량 차이가 나오겠네요. 못해도 하루 한두 시간만 더 공부해도 주말에 3-4시간 공부하면 1년에 4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면 점수가 달라질 거고요. 점수 1-2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서 인생이 달라질걸요. 근데 5월 초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될 거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결과 만들고 평범하게 가지 않을까요? 이왕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고요. 가끔 과제가 안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계속 지금 과반수가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지금 혼내고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왜 안 해오니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인격모드 어쩌고 얘기하길래 진짜 시제 관련해서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건데 능동, 수동, 폐 관련해서는 그냥 능동, 수동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다 설명하면 오래 걸리는데 능동, 수동은 지금 넘어가고요. 자, have 하면 무슨 시제로 사용된다? 완료 시제. 그럼 여기서 벌써 얘기했네. 현재 완료 시제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까 얘기했고 do. 이건 중학교 때 거죠?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이거 2개 아닐까요? 자, 동사 강조. 시우가 책 보고 읽어보자 그럼. I do 부분. I do remember him. He is my sister's homeroom teacher. 자, 강조한데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왜 이런 짓을 하면 강조가 될까? 딱 봐도 쓸모없는 붙어 있어서요. 굳이 이런 짓을 했지. 왜 굳이 저런 짓을 하지?
하고 우리가 뭐 했어? 생각. 생각을 했잖아. 왜 저런 짓을 했지? 아, 눈에 띄었지. 왜 저런 짓을 했지라고? 아, 눈에 띄게 했구나.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띄게끔 뭐 해준 거야? 강조했네.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자, do가 될 때가 있고 does가 될 때가 있고 did가 될 때가 있겠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언제는 does고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였을 때 remembers였을 땐 뭐가 튀어나가? does remember. 언제는 did야? 과거. remembered였을 땐 did 뒤인데 어쨌든 얘는 다 무슨 동사라고? 다시 무슨 동사? 조동사에서 배우고 있어서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가 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된다. 아 서술형 맞출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야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얘네를 조동사라는 인식을 못하면 자기 맘대로 S나 ES 붙이고 D, ED 붙일 거 아니야. 또는 시험 문제에서 꺼내라 그러면 do, does, did 구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thinking about thinking이 메타인지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건 평범한 공부. 내가 얘기할 때는 멍청한 공부고요. 그냥 공부하는 건 나는 멍청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면은 3, 4등급에서 멈춰집니다. 거기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고. 같은 노력을 할 때 멍청하게 노력하니까 평범하게 노력하니까 3, 4에서 멈추는 거고 똑바로 하면 1, 2까지 올라가겠죠. 공부 많이 하기 싫으면 2, 3 정도 받고 멈추면 되잖아요. 누구나 3, 4는 맞을 수 있고 좀 노력하면 2, 3은 당연히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 맞출 생각을 하면 do, does, did 좀 조심해야겠구나. 뭐 서술형일 때 이런 거 형태 조심하자. 다음 조동사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I do remember 돼 있어. 조동사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낼까? 배운 기억이 나서 생각도 나겠지만 뭐 앞에 있어? 동사, 일반 동사 필요 없고 동사 앞에 있네. 당연히 조동사는 동사 어디서? 앞에서. 동사 앞에서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초딩 중딩 거잖아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럼 동사가 몇 개일 리는 없다? 2개일 리는 없으니 그때 나오는 do, does, did는 조동사였지. 강조의 to.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왔죠. 밑줄친 to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고르시오가 나왔잖아요. 중딩 때는. 고딩 때는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시고. 자, 엄청 중요한 게 요 도치인데 자, 무슨 동사일 땐? 일반 동사일 땐 주어 동사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튀어나간다? do 또는 does, did가 튀어나간다. 부정어 도치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 없고 도치가 일어나며 주어 동사 바꾸기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never felt I가 아니라 never did I feel 튀어나가는구나. 됐니? felt에서 did가 튀어나갑니다. 그럼 조동사 뒤엔 여전히 동사 원형. 지선 읽어보자. never 책꼭 읽으세요. Never did I feel such a sadness.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했고. 자, 조동사 이미 지금 일일이 안 읽을 거예요. 자, 시간 없고요. 저번 수업 했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조동사들은 무슨 뜻을 가진다? 추측.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확신, 가능성, 추측하고 더 똑바로 가르쳐야 돼. 저번에가 어떤 친구가 빠지면서 아쉬워서 내가 막 얘기했잖아.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가르쳐 줄 줄 나도 알지만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만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머 존 개념이라든지 개념서 주황색 아니면 파란색까지 나가면 좋아요. 나도 원래 파란색까지도 가르쳤었는데 지금 너희가 개념서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개념 위주로만 정리해 주는데 잘한 체 해야지 뭐. 이거는 확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교재는 will, would만
추측이 아닌 확신으로 얘기하고 can 요것만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서 서로 다 구분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추측이라고 통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똑바로 공부하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는 점수를 올리는데 좀 포커싱을 두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웬만한 조동사들이 정말 다 무슨 뜻을 공통으로 갖는다? 추측. 자, must가 의무일 때도 어떤 뜻이었어요? 해야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무, 약한 의무. 강한 강한 의무였잖아. 그럼 추측의 경우도 추측. 이게 확실, 이쪽으로 불확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도 해놨네. 확실한 추측, 강한 추측 아닐까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약한 추측이지 않을까? 좀 더 약해지네요. 자, 부등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will 그냥 그럴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또는 강하게 추측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좀 약한 추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나누면 뭐 그럴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됐니? 자, 강한 긍정 추측이겠죠. 여기는 뭐뭐이면 틀림없다, 뭐뭐일지도 모른다인데 부정 추측을 해봅시다. 저번 영상에 안 나온 거, 수업 안 했던 거. 자, 뭐뭐이지 않음에 틀림없다 하면 뭐 하고 싶어? must not 하고 싶지만 입시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will은 그러지 않을 거다는 will not, would not, should not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는 will not, would not, should not. 자, can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can not 이렇게 돼서 뭐뭐일 수도 있다가 나름 약한 추측이라 그랬잖아. 근데 can not은 뭐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한 추측일까? 가능성이라고 생각해보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대. can not이 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자, 아까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번엔 가능성이 없대.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가능성이 없대. 어떻게 추측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없대. 약하게 추측해, 강하게 추측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can not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can not. 동사원형.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can not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맨날 선생님이 쌤도 여친을 사귈 수 있다. 쌤은 여친이 사귈 리가 없다. 그럼 강한 부정 추측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강한 추측은 맞는데 뭐뭐일 리가 없다는 뭐가 아니라 must not이 아니라 can not이다. 자, must not은 그럼 안 되나요? 될 때도 있어, 일반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 입시 영어잖아요. 괜시리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근데 could not은 이게 강추야, 약추야? 약추죠. 이거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헷갈리면 공부하지 마. can not, FPP 이런 건 뒤에서 마저 얘기할 거고. 자, 뭐뭐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른다 똑같겠죠? 얘도 여기긴 하지만 공부 안 하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한테는? can not이 중요하지 않을까? 방금 강조해서 설명드린 게 이거잖아. 학교쌤도 수업하실 때 뭔가 강조점이 있으시겠지? 그걸 시험에 내시겠지. 중요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요즘은 뭐 수업을 들어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캐치가 잘 안 된다며. 수업에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자, 다 적으셨으면 여기서 포인트는 또 하나 더. will과 would, can, could, may, might가 같이 있는데 will보다 would, can보다 could, may보다 might가 어떻대? 약한 추측이래. 까지 포인트를 찾으셨죠? 자, 지금 복습인데
시간 많이 쓰고 있고 다음 장 넘어가시고 내린다면 자, 조동사 뒤엔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오기로 돼 있고 또 방금 조동사 과거형으로는 추측의 뜻일 때는 조동사 과거형은 뭘 의미한다? 약간 추측. 약한 추측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두 개를 전제로 따져보자. 자, 그래서 과거를 추측해보자. 하나 빠졌다. 또 영어에서는 과거의 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과거요. 동사 또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나타내죠. 우선 전제를 써 놓으시고 합시다.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걔네가 정한 규칙이고요. 과거의 일은 동사, 조동사,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걔네가 정한 규칙이잖아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조동사 과거형으로는 왜 약한 추측인가요? 아까 설명 좀 빠졌는데 Will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라고 묻는 것보다 Would you 하면 애초에 어떻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중딩 때? 공손한 요청이었죠.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will, would로, can, could로 바꾸면 공손하다 그래서 말을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말을 약하게 하는 거야. 말을 길게 표현하면 말이 약해지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면 이제 얘도 외워야지 그러면은. 본인이 뭐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약하게 표현하고 우물쭈물하게 표현하겠지. 자, 과거 추측을 해보자. 자, it can be true를 자, 요거는 현재 미래 추측이겠죠? can, 그 추측일 때는 it can be true. 그것이 사실 일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will 하든지 상관없어요. will 하든지 may 하든지 상관없는 can으로 갑시다. 첫 번째,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자, 바꾸면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과거를 나타내야 되지만 얘는 언제를 뭘 의미하게 돼? 약간 추측. 그죠? 한 명만 대답하면 어떡하니? can을 could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추측. 약하게 추측한다고요. 이 규칙이 여기로 오잖아요. 자, 쓸 시간 드리고 있는데 그럼 다 쓰셨으면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추측한다 안 된다? 과거 추측 불가한 거죠? 그럼 두 번째 방법 동사를 과거형으로 하는 거 it can, was true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애초에 불가능하죠.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 얘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can은 그대로 냅둬야 돼. 조동사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뭐 써야 돼? 일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 써서는 과거 추측이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have pp를 써볼까 하면 have pp는 원래 무슨 시제인데? 얘는 현재 완료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로 퉁친다? 과거를 추측한다라고 퉁치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 왔을지도 몰라나 그랬을지도 몰라나 큰 상관 없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도 몰라 지금 기준으로 발생했다라고 추측하나 과거에 발생했다라고 치나 애초에 현재 완료 배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
과거에 발생된 일이 어떤 걸 의미한다?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하는 게 현재 완료. 그래서 뭐와 뭐를 합친 시제다? 과거와 현재를 합친 시제다라고 공부하잖아요. 공통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공통점은 뭐야? 일이 발생한 건 과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퉁치고 넘어간 게 아닐까.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란 조건도 맞추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이전을 추측하니까 그냥 좀 비슷하다고 퉁칩시다라고 하면 되겠네. 까지 적어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예전에 요거 수업했던 거 스샷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심심하면 네이버 카페 가입도 하시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들어가 보세요. 복수 기준에 자,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이거 저번인가 저저번 시간도 했었을 거야. I have done이었나 맨날? done the job. 나는 그 일을 했다. 나는 have 그냥 해석하면 나는 가진다. 나는 했다. 뭐를? 그 일을. 나는 현재 소유하고 있어. 내가 했다라는 걸, 그 일을. 동사 두 개여도 된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는 현재에 가지고 있어. 하나의 절이에요. 주어 동사잖아요. 이 주어가 숨어 있다고 치면 절과 절을 잇는 거네.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했다. 그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과거랑 현재를 합친 게 현재 완료네.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그것은 can 의미는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추측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원어민들은 원어민적으로 사고할 때 능력이니 추측이니를 구분할까요? can은 가능성이야. 그냥 그럴 수 있다. 능력의 가능성이든 그럴 수 있다. 추측의 가능성이든 통일되는 거 아닐까? 단어 하나 뜻을 합치면 그냥 원어민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은 가능성인데 가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음의 가능성이 있다.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 자, 더 깊게 설명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니네가 영어학 또는 뭐 전공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 추측하나 과거 추측하나 큰 차이가 없다. 예문 만들어보자. he, she 원래 could를 더 많이 써요. can도 쓰지만 과거를 추측하면 웬만하면 약한 추측일 수밖에 없어. 그 반대로 추측하면 굉장히 약해지는데 can have pp도 존재해 실제로. 근데 우리가 평상시엔 could have pp를 써. can have pp 거의 안 쓰고요. she could can have 똑같이 하죠. done the job. 그 또는 그녀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지금 가지고 있지. 지금 가져. 뭘 가져? 그 일을 했대. 그 또는 그녀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했다고 추측하나 지금 한 상태라고 추측하나 어쨌든 했네. 그 일을 했네.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 추측으로 보나 과거 추측으로 보나 그냥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구분 안 하고 무슨 추측으로 본다? 그냥 과거 추측으로 보면 돼. 귀찮게 정확하게 공부하지 말고.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공통이라네. 됐니? 저번 시간보다 좀 더 힘줘서 설명해 봤어요. 이 공부가 재밌을 것 같으면 언어학을 전공하세요. 대학교 가서. 챗GPT 그 프로그램 짜는 거로 갈 수 있어. 언어학을 전공하면. 근데 그게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좀 늦었고요. 언어 모델, 언어 기반형 AI가 있고 뭐 그렇다며.
어쨌든 부익부 빙입빙 개 똑똑하거나 개 성실하거나 해서 성공하든지 평범하게 노력해선 중산층은 없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중간이 없어요. 상류층으로 가시든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든지. 나도 위로 가고 싶은데 요 밑에 있어. 나도 지금 헛소리 하는 사이에 적으셔 숨자 지웁니다. 자, 책에 있는 거 보고 대답하세요. 지우는 사이에. must는 어떻게 추측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must have be는 과거를 답을 줬네. 과거를 어떻게 추측하는 거야? 강하게. cannot have pp도 과거를 강하게. 그럼 자, 쓸데없는 얘기도 해보자. 왜 could not have pp가 아니라 cannot have pp일까? 강한 추측이니까. 강한 추측이라고 했잖아. cannot have pp. could는 약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생각했으면 좋아요. 나머지는 should have pp, would have pp가 빠져있지. 가정법 단어로 넘어가시면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과거형인데 왜 cannot have pp는 cannot이에요? could not이 아니라 강한 추측이니까.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could not have pp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없냐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네요. 강한 추측이라며. could는 약한 추측이라며. 강하면서 약하게 추측할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cannot have pp만 존재하겠지. 물론 can have pp, could have pp는 둘 다 존재하지만 could have pp로 씁니다. 그냥 거기까지 물어보면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해주면 상식적으로 너희가 납득하거든. 근데 자꾸 그냥 우리나라 수업 방식이 그냥 외워하고 넘어가는 게 있긴 있어. 나도 지금 많이 섞어서 하잖아. 딱 시험 나오는 것만 가르쳐주고 넘기잖아. 자, may, might는 둘 다 쓰고 shall이라는 표현은 현대 영어에서 거의 안 쓰니까 should have pp 묶으면 되고 should not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성수역 2학년은 교과서에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아까 should가 아까 추측일 때 should는 뜻이 뭐였어요? 모르면 앞에 보시면 되죠. 아까 should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돼요? 그럼 should have pp가 뭐뭐이었을 것이다도 있지 않을까? 단순 과거 추측이 있거든요. 성수여고 2학년 교과서 2학기 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뭐뭐였을 것이다. 성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이게 7과인가 나와. 교과서 피해 가시겠지 그럼. 자, 그랬을 것이다가 있고 아 그랬어야 되는데 점점점 중에 우리는 얘만 배웁니다. 시험에 이것만 나와요. 자, must는 의무일 때는 뜻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이어야 한다, 뭐뭐 이어야 한다인데 뭐뭐 이었어야 했다라고 지금 과거를 추측할까요? 얘는 그냥 과거를 강하게 추측하는 거였죠? must have pp는. 근데 should have pp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는데 얘는 어찌 보면 과거의 의무에 대한 추측 아닐까? 그랬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닐까? 너 빠른가? 자, should는 의무일 때 뜻이 뭐야? 그래야 한다. 과거에 대한 의무로 하면 그랬어야 한다지. 과거 의무는. 근데 그걸 추측하게 되면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한국말 다 써줘야 되나? 자, 과거 의무는 그냥 had to라고만 알아놓으세요. 근데 과거 의무에 대한 추측은 뭐라고요? should have pp라고요. 과거에 해야 했다는 had to, 해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 should have pp라고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았든 했어야 됐고 이거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same. 그럼 should가 과거 의문 추측이 되면 must have pp도 과거 의문 추측이 되진 않을까요? 안 쓰여 그렇게. 그렇게 안 쓰이니까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must랑 should랑 의무 어쩌고 하면 헷갈리니까 싹 말을 고치고 그냥 이렇게 전혀 말을 다르게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이라고만 해놓죠. 그냥 공부할 때 과거 의무 추측 어쩌고 설명하면 헷갈려 할 것 같으니 그렇게 수업 안 하고, 애초에 완전 다르게 가르쳐. 그냥 추측이 아니라 후회 유감이라고 돼 있지. 자, 여긴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 must, can나 may는 다 추측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얘만 일부러 추측이란 말을 안 집어넣었잖아. 애초에 따로 공부하라고 지금 표시해 놨잖아. 근데 정확한 설명은 아까 일부러 써줬죠? 과거 의무에 대한 추측이라고요. 그 말이 통일된다고요. 과거 뭐뭐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must랑 또 헷갈리단 말이야. 얘만 독특한 겁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는 이게 중요하네. 뭐뭐 했어야 했는데 점점점에 뭐와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뭐뭐 했어야 됐는데는 영어로 어떻게 써야 돼? should have pp를 써야 되지. 뭐 쓰면 안 된다? must have pp 쓰면 안 된다. 헷갈려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에 내겠지.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를 뭘 쓰면 안 돼? 낭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쓰면 틀려? must not have pp 쓰면 틀리겠지. 의무하면 생각나는 조동사가 must일걸? 근데 과거에 대한 의무 추측 이렇게 할 때는 must 쓰지 말고 뭘 써라? should를 쓰라. 그래서 헷갈릴까봐 다 집어치우고 그냥 후회 유감이라고만 가르치잖아. should have pp. 저 had to랑 should 어쩌고라는 시험 문제 잘 안 내니까 좀 시간 투자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입시형을 떠나서도 뭐뭐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써봐. 뭐뭐 했어야 했어. had to를 쓸지 should have pp를 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야? 봐봐. 뭐뭐 했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had to는 했어야 했어는 했다지. 아쉬워하는 게 아니잖아. 과거 의무 추측, 과거 의무 아쉬움. 아쉬움은 안 했단 거고 had to는 했잖아. 나 숙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고요. 나 숙제를 해야만 했다. 했네.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요. 하면 안 됐다라고 할 때는 must not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때는 꼬입니다. 이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 예문들 번갈아서 읽으면 자 다시 성준이부터 You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너는 과거에 너는 과거에 잘못된 번호를 눌렀어야만 했어요? 눌렀어야 했다라는 과거 의무가 아니라 과거에 강한 추측. 전화를 잘못 거셨으니까 지금 나랑 통화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 다음 거 효경이 My brother cannot have broken the window. 우리 오빠가 창문을 깨뜨릴 능력이 없었다? 쾅 치면 깨지는데 돌아나 던지면 깨지는데 할 능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깼을 리가 없다. 과거 추측이죠.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수로 must not 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랬을 리가 없다가 아니라 must not이 아니라 have not이고. 다음 예령이 she 약한 추측인데 언제를 추측한다? 자, 얘는 이렇게 해도 돼. might see 하면
might 자체가 과거 아닌가요? might C는 그치 과거를 의미하긴 하지만 뜻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might see, might have seen 중에 might have seen을 쓰면 뜻이 뭐다? 과거 추측이에요. 굳이 얘기하자. He thought that she might 이렇게 가면 시제 일치한 거지 그냥. 약추가 아니라 시제 일치야. 근데 might B는 might see. might see는 언제 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과거에 생각하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영화를 볼지도 모른다고. 언제? 이후야. 이건 이후야. think 이후잖아. think 기준으로 이후를 의미하느라 주절이 과거야. 그럼 종속절도 과거 기준으로 시제일치상 may보다는 might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시제일치 원칙이야. 근데 여기다가 might have seen을 집어넣으면 이전을 추측하는 거지. 의미가 반대가 달라지는 거죠.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올 거니까 우선 있는 대로만 공부하시고요. 다음 밑에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어젯밤에 더 일찍 잠들러 갔어야 했어. 실제로는 더 일찍 잤어 안 잤어? 안 잤어요. 아쉬워하고 있고 I should not have eaten that much.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안 돼. 이미 많이 먹었어요. 먹었네. 자, 그래서 의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must have, pp, can have, be, should. 둘이 구분해야 되고 둘이 구분해야 됩니다. 둘인데 must의 반대는 must not이 아니라 can not이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별표 하나짜리면 별표 두 개짜리는 뭐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추측하면 언제를 추측한다? 현재 미래 추측이고 조동사 뒤에 have pp 쓰면 언제를 추측한다? 과거 추측. 현재 완료 추측도 있지만 그냥 과거 추측. have pp를 쓸 거냐 동사 원형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런 애들이죠. 그냥 외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세요? 한번 똑바로 가르쳐주고 이해시킨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울 거면 설명을 외울 것 같다. 그냥 외우세요. 설명까지도 외워야 되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공부량이 쓸데없이 늘어요. 그냥 외우려면 외우시고 이해하려면 생각하시면서 이 설명 흐름을 따라오시고요. 자, 문맥상 파악한다. 이거는 정도의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new scientific evidence shows dinosaurs should have been, might have been warm-blooded animals. 온형 동물이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쉽다 이거야. 그랬을지도 모른다 인 거죠. 자, 이렇게는 잘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의미 차이로 먼저 설명하셨고 그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나와요. 자, she should have asked me before she used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기를 쓰기 전에 물어봐야 한다, 물어봤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야 된다. 앞으로의 의무가 아니라 그랬어야 한다의 과거에 대한 아쉬움. 과거에 대한 의무 추측이라고 공부하든지 과거 아쉬움으로 공부하든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고요. 됐니? 네. 자, 됐어. 자, 넘어가고. 조동사 자체로는 문법시험 1시간째네. 조동사 자체로는 조동사 뒤에 have pp 쓰는 여부랑 요게 중요합니다. 조동사 문법은 뭐와 뭐가 나온다고? have pp와 should 생략 여부예요. 방금 전에 고3 친구도 물어봤어. 이렇게. 자, 그는 1. 물어본다. 2.
요청한다 중에 should랑 관련 있으려면 당연히 몇 번째 뜻일까? 두 번째. 그래서 그 친구도 물어봤어. 이거 whether if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ether if 오려면 1번, 2번 중에 1번 뜻일 때 that과 whether if의 문제인데 2번 뜻이 되면 요청을 한대. 인지 아닌지를 요청을 해? 말이? 안 돼요. 안 되고 ask 뒤에 should 생략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 친구가 왜 물어봤느냐? ask 안 나와 있잖아 밑에. 그쵸? 그냥 외우기만 하면 못 맞춥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말고도 뒤에 뭘 끌고 올 수 있는 should. 조동사 should를 끌고 올 수 있는 동사들도 어지간히 더 있고 동사 말고 형용사니 뭐니 다른 분사들 얼마든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외울 사람들은 그냥 외워도 돼. 근데 안 외운 데서 나오면 시험에 틀리셔야죠 그럼. 여기 보면 동사들도 있고 형용사도 있죠. essential, necessary. 자, 공통점은 뭐다? 하 있잖아. 뭐뭐 해석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면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 must. should입니다. must는 강제적 의무고요. should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의 should. 도덕적 의무 어쩌고 그거예요. 자, 그럼 밑에 예문. My teacher suggested that I attend the English club to practice conversational English. 저걸 다 읽었네. 주절이 과거야. 그럼 원래는 should가 없었다면 주절이 과거면 시제 일치사 과거형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었어? should.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내 쌤이 시사 암시하다 할지 제안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제안해서 내가 영어 동아리 들어야 된다고 회화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 자, 여기 보면 현재 시제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washes랑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washes가 아니라 wash냐면 뭐가 있었어? should.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 해서 해석상 뭐뭐 해야 된다가 되면 뭐가 있었구나. should가 있었구나. 해석으로 푸는 거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장한다. 그의 아들이 식사 이후 매 식사 이후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라고 하면 should랑 상관이 없겠지. 그는 그거 되긴 되겠네. 그의 아들이 매번 식사 이후 설거지를 한다고 주장하면 washes가 되겠네요. 지선이 졸리나 보다 이제. 많이 졸리면 좀 노력을 해주시고 깨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 should 자체 여부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대절이야 내용이 당위성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사실. 사실 팩트를 전달할 때는 should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없네요. 여태까지 시험에 냈던 건 suggest랑 insist 두 개밖에 없습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시사 암시하다. 이건 외워야지 그냥. 우리 원어민이 아니니까 우선 외우셔야죠. 그럼 성준 읽어보자. Are you seriously suggesting that she did this on purpose? 그녀가 이것을 일부러 했다라고 너는 시사하는 거니? 너는 얘기하는 거니? 그래야 되는 거야? 그녀가 이것을 일부러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했다라고 의미하는 거니? 되니? 다음. The witness insisted that the fire started도 맞고 had started도 맞아요. 둘 다. 목격자는 주장했어. 불이 지하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목격자가 아니라 방화자가 방화범이 주장하는 거 아닐까? 다른 방화범은 주장했다. 불은 지하실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어디다가 불 지르자는 얘기야. 지하실에다가 불을 질러야 타고 올라간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방화범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해? 목격자가 주장하면 불이 이미 난 거야, 날 거야? 불이 이미 났어. 목격자는 주장했다. 불이
낮다고 주장을 하면 should가 들어가지 않죠. 안 들어가죠, 당연히. should가 안 들어가면 시제, 인칭, 수, 일치를 다 해주셔야겠죠. 됐니? should 설명 빠르게 했는데 여기서 더 궁금하다. 없어요? 자, 옆에 그럼 153쪽, 153 맞아, 책은. 풀어온 거 중에 잘 몰랐다. 자, 풀어 오셨어야 되고, 헷갈렸다?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를 생각하면 1번은 뭘 물어봤어? 시제 차이야, 의미 차이야? 의미 차이. 의미 차이잖아. 1번, 2번은 의미 차이. 3번 같은 경우는 시제 차이. 4번, 5번은 의미 차이. 6번은 시제 차이. 무슨 문법 요소를 물어본 건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냥 풀면 평범한 공부, 생각하면서 풀면 메타인지를 활용한 제대로 된 공부야. 있어 보이게 말했잖아, 메타인지라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지 내가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까? 라는 생각을 위한 생각. 이 메타인지야. 그냥 공부할 거면 강대까지는 가, 누구나. 강대생들은 미안하겠지만 나도 강대생이니까요. 전국 100몇 등을 했어봐라. 결국 그래봤자 강대생 됐잖아요. 끝에 결과가 안 좋아서. 아니, 노력해서 강대 간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쌤 입장에서는 겁나 최하위로 낮춰간 대학이 강대란 말이야. 너가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강대 정도는 나와야 대학을 나온 것 자체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내가 대학생 돼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더 나아져. 꼭 뭐 듣보잡 대학, 지잡대 대학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서로. 대학교 가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를 계속 안 할 거면 공부랑 상관없는 노력이 필요한 직종으로 가시면 되고 해서 그냥 풀지 말고 무슨 차이가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죠? 내가 프린트도 둘 중 하나 고르기로 추가로 내준 거잖아요. 그냥 풀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그 다음 7번에서 12번도 이건 다 무슨 문법인 거야? 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법이야? should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법이라는 걸 눈치채는데 어떻게 눈치챈다? 해석해봐야 되고 특히 앞에 주절의 표현들이 뭐랑 관련이 있어? 당위성과 관련된 표현들이고 그 다음 대절이 나오니까 익숙한 형태였네라고 생각이 나겠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왔던 형태네. 경험치로도 생각이 나야지. 내가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까라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건 어학원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 어학원 방식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acquisition이 어학원 방식, learning이 입시 영어 방식인데 둘 다 같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늘기도 하지만 일부러 노력을 하면서 늘리면 더 빨리 늘지 않을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질문 없어요, 여기서? 자, 153까지만 다시 나간 거고 다른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잠깐 쉬었다가 독해 질문 받습니다.